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잘 지냈죠, 여러분? 네. 제가 일본에 지내서 좀 심심한 관계로, 옛날보다는 자주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올해 목표가, 사실은 한 달에 3개씩, 그래서 토탈 36개가 목표인데, 초반에 좀 많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부터 하면은 구글 마소는 왜 방사선 치료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사실 뭐 투자를 한다고 뭐 돈을 얼마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관련된 뉴스들, 그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이제 2020년 이제 11월 30일 지멘스죠. 이거는 이제 구글 마소는 아니고 지멘스에서 FDA를 받은 소프트웨어로 방사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더라. AI 소프트웨어를. 물론 이게 이제 베리안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랑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멘스라는 엄청 큰 회사가 FDA를 받으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내놨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할 때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이제 헬스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리서치 그룹에서 영국 사람들과 같이 헤드앤넥 캔서랑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종양을 자동으로 그리는 이런 IGRT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헬스가 이너아이라는 이제 구글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이너아이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020년 10월 말에 이때 뭐가 있었나 봐요. 예. 어쨌든 메이오 이제 암 치료하면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룹 중에 하나죠. 거기랑 이제 AI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이 이미지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멘스도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 이미지 관련한 처리를 가지고 방사선 치료에 적용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환자들의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이런 그 큰 그룹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사선 치료의 이런 AI 세그멘테이션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또 좋은 페이퍼 네이처 리뷰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페이퍼에 방사선 치료에 AI가 들어와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 번 더 리뷰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방사선 치료에 AI가 활용이 될 수 있구나 또 그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또 큰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볼 텐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EBS에서 나온 방사선은 세포의 분열과 증식에 필수적인 DNA를 영상을 보는 게 파괴해 낫습니다. 세포를 죽인다. 특히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의 DNA는 방사선을 받으면 손상이 잘 돼서 죽게 되고 반면 정상 조직 세포는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상하 좌우 여러 방향으로 수차례 나눠 조사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 조직에만 방사선을 최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방사선은 암 조직에도 전달되지만 정상 장기에도 전달이 돼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에만 방사선을 이제 주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방사선 치료는 점차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기암 환자만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케모 수술과 같이
암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갈수록 방사선 치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죠. 미국은 한 40% 이상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5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이 AI 연구가, 그리고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는 그냥 쉬워요. CT를 하나 찍고 컨투어링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QA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죠. 요 시간은 뭐 사람 그리고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CT 찍는 거는 한 30분, 40분이면 되고, 치료받는 거는 더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준비하는 거가 오래 걸리죠. 왜냐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빠밤. 여기서는 CT를 무조건 찍어요. 영상의학과에서 CT가 있더라도 방사선 종양학과에 오면은 무조건 CT를 찍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플랫한, 테이블이 플랫한 게 특징이에요. 우리 과의 CT는. 거기에서 찍는 이유는 치료할 때 테이블이 플랫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고정기구,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찍은 CT 이미지가 방사선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찍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긴장 풀고 항상 똑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CT를 무조건 찍는다. 스텝 1. 그리고 스텝 2에는 이제 그 회사들이 원하는 AI로 만드는 세그멘테이션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종양,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립선 암 환자인데, 여기에 전립선 암에 어디가 있다라고 이제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상장기, 뭐 렉툼이나 피메럴 헤드 같은 거를 그립니다. 뭐 그리는 이제 타겟을 그릴 때 CTB, GTB, 뭐 PTB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 오늘 설명하진 않고, 어쨌든 정상장기랑 암 조직을 그린다. 그럼 어떻게 그리냐? 한 땀 한 땀 그려요. 지금은 종양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정상장기도 마우스나 펜으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CT 슬라이스가 굉장히 여러 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슬라이스를 옮겨가면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장기는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럼도 있고 에소파거스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를 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AI가 첫 번째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빠밤. 여기서는 이제 방사선을 어떻게 줘야 암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고 정상장기에 작게 들어가느냐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 방향을 돌려가면서 그래서 이 빨간색이 높은 선량이겠죠. 그게 종양에만 많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거를 뒤에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색깔이 변하는 거. 파란색은 낮은 선량이고 빨간색은 높은 선량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플래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왼쪽에 있는 요 움직이는 요 그래프인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막 움직였죠.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스텝 2에서 그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설명하는 요 포인트가 있는데, 요 포인트는 노란색이 에소파거스인데 식도가 앞에서 스텝 2에서 누가 그렸잖아요. 누가 그린 볼륨이 10cc. 그리지 않으면 볼륨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10cc에 대한 볼륨이 있으면 그 10cc 중에서 27%, 0.27% 되는 이 Y축에 요 지점이 가지는 방사선을 맞는 게 600cm 그레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2에서 그걸 그리지 않으면 방사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무조건 정확하게 잘 그리는 게 방사선 치료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환자에 대해서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스텝 4는 QA, 우리가 퀄리티 어슈런스인데 방사선을 굉장히 높게 많이 주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측정한 게 같냐 다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 것, 이게 오른쪽에 측정한 걸 거예요. 측정한 것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일치하면은 어느 정도 뭐 3%, 3mm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 안에 톨러런스 안에 들어오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오른쪽에 이제 환자가 이제 와서 치료받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받게 될 때는 스텝 1에서 찍은 CT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스텝 1에 KVCT라고 하는 게 스텝 1에서 찍은 CT입니다. 그러면 스텝 5에서는 요 치료하기 전에 콘빔 CT 혹은 이제 MVCT, 이제 CT 같은 거를 찍거나 혹은 2D 영상을 찍는데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찍었던 시뮬레이션과 그 스텝 1의 CT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위치가 틀어졌는지 혹은 살이 빠지거나 종양이 줄면은 그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5에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스텝 1 CT, 스텝 2 세그멘테이션, 드로잉, 컨투어링, 스텝 3 플래닝, 스텝 4 QA, 스텝 5는 치료. 그래서 이 과정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그럼 어떤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쓰이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뭐 AI에 대한 뭐 장애물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정상 장기를 그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부작용은 정상 장기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그리는 거를 이제 하고 있고 혹은 튜머를 디텍션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튜머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 해주는 하고 있고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예후를 예측하거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AI로 하는 연구들과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진짜로 활용될 것인가? 그거는 첫 번째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사용되겠죠. 컨투어링에. 두 번째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뭐 많으면 20번, 30번도 하고 짧게는 뭐 4번도 하니까 그 회마다 이거를 빨리 정확하게 된다면 이걸 활용해서 더 정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 중간에 스텝 3에서 플래닝을 할 때 AI로 하면은 뭐 예후를 예측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가이드를 줄 수 있겠죠. 이제 디시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암 치료를 여러 번 하게 될 수도 있고 팔로우업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렸던 암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커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추적 관찰하는 거에 키 베이스라인을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논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징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여기에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 그리고 QA를 하고 딜리버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AI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나름대로 태스크를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가 이런 AI 세그멘테이션이 쓰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 치료하는 이제 그룹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방사선사, 방사선 조명학과 의사, 저 같은 이제 메디컬 피지스트, 그다음에 도시메트리스트 사람들이 AI로 인해서 롤이 좀 달라질 것이다. 뭐 누구는 이 두 그룹은 환자를 많이 보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AI가 방사선 종양학과도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멘스라는 영상
의학에서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인 그 그룹이 FDA를 받아서 방사선 종해학과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잘 사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메이어랑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이너아이 프로젝트 같은 것으로 방사선 종해학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는 뭐 간단합니다. AI가 방사선 종해학과를 굉장히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한 키 베이스라인을 해줄 거고, 여기에는 클리니션과 저 같은 피지스트랑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구글 마소는 왜 방사선 치료에 투자를 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방사선 치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는 수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글 마소는 연락 주세요. 혹시 이걸 보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잘. 네. 함께해요, 여러분. 네. 예,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 방사선 종해학과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과고, 암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더 좋은 회사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이 분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었나요? 제가 좀 빨리 얘기했는데 괜찮았는지 이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만들고, 뭐 댓글 뭐 달지 않아도 구독은 클릭.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힘들어. 끝.